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 뉴욕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AI 이슈에 웃었고 또 관세라는 리스크에 울 수밖에 없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으로 투심은 살아났지만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면서 상승폭 제한됐는데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상호 관세를 무효화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고 소폭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급심 판결 효력 하루 만에 중단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8%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4%, 나스닥 지수는 0.39%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3% 넘게 급등했습니다. H20 반도체 중국 수출이 막혔지만 AI 반도체가 주축인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1년 전보다 73%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크게 완화됐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은 총 매출의 88%로 확대되며 엔비디아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일부 비관 전망이 남아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최신 블랙엘 반도체를 발판 삼아 AI 반도체 선두 자리를 지속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초반에 6.44%까지 급등했다가 결국 3.25% 마감한 139.19달러로 종료했습니다. 테슬라는 이틀을 내리 올랐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 경영에 매진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0.43% 오른 358.4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낙폭이 50%에 이르기로 했던 테슬라는 머스크의 경영 복귀 기대감과 다음 달 로보택시 서비스 개시 호재 속에 최근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 낙폭을 11%대로 좁히고 있습니다. 애플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웃고 울었는데요. 전날 1심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보복 관세를 무효화한 덕에 애플은 이날 초반 1.7% 상승했지만 항소심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항소심 기간에도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약세로 방향을 틀어 0.2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특징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도 아무래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해당 소식들까지 전달해 주셨는데요. 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가장 긍정적인 재료가 한 가지,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되었죠.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한 재료는 법원의 관세 판결이었습니다. 전날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 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일련의 관세 조치가 법률상 권한을 넘어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4월 2일 해방의 날 관세로 불리는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 또 90일간 유예 후 발효 예정인 국가별 상호 관세 조치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이날 인용하면서 전날 1심 법원이 무효화한 일부 관세 효력,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되게 됐습니다. 증시는 개장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의 강세를 나타냈었는데요. 1심 판결의 효력이 중단하면서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 물가 상승 우려까지 증폭됐습니다. 오늘은 또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파월 의장을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부른 건데요. 하지만 파월은 향후 통화정책 경로는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게 경제 지표에 기반해 결정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나 압박에 맞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연준은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신중한 통화 완화 기조를 줄곧 유지하고 있죠.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는 걸 실수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파월 의장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오늘 만난 건 처음인데요. 집권 1기 때는 2019년 11월 당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파월 의장과 대면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지표로는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됐는데요. 잠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발표된 소폭치 마이너스 0.3%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은 됐지만 관세 정책으로 인한 소비 지출 둔화와 기업 수입 증가 여파에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늘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만 4천 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되는 4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주목하는 PCE 물가지수가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 수도 있는데요. 내일은 또 4월 무역수지 속보치, 5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 확정치가 함께 발표되는데 이 경제지표도 함께 주시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간밤 실적 발표에서도 소비 지수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되는 만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전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